주택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 그 책 413페이지 봐보세요. 413페이지 보면 주택법 해가지고 주택법 목차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주택법 그러면 첫 번째 제1장 총설에서는 주로 영어 배웁니다. 영어 배우고 제2장이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이고 제3장이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이고 제4장이 주택건설 자금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설에서는 주로 영어 배울 것이고 주택건설에서는 다른 데서는 건설의 주체를 시행자라고 하는데 주택법은 사업주체. 여기서는 사업주체 배우고 그리고 건설에서는 주택조합, 좀 말 맞고 탈 맞는 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 배울 것이고 건축법은 건축 허가 받는다고 하는데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그런 절차를 배울 것이고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들어봤죠?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좀 경기가 좀 살아갈 만하니까 11산 대책이라 한 방 빵 터뜨리니까 전국이 한 방에 싹 가버렸어요 지금. 전국이 그 대책 하나 가지고 전국이 다 갔다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매 제한 그런 내용들 배워야 되고 자금에서는 주택 상환사채 그런 내용 배우는데 건축법이 기술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러면 숫자가 많다 그러면 주택법은 이론적인 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건축법보다는 훨씬 쉬워요.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책 414페이지 보면 주택법 전체 용어정인데 용어에서 기본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제일 먼저 주택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에서는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생각해야 돼요. 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주택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구분하냐. 주택은 첫 번째 주택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고 단독주택 두 번째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하는데 단독주택은 단독 그 다음에 다중 그 다음에 다가구 공간 4개 있어요.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가지가 있고 공동주택에는 첫 번째 아파트가 있고 두 번째 연립주택, 세 번째 다세대주택, 네 번째 기숙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29가지로 분류할 때 단독주택에는 4가지, 공동주택 4가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나옵니다. 다중 그러면 다중은 3층 이하이고 3층 이하 연면적이 330이야. 책에 보면 숫자 있을 거예요. 다가구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3계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까지 한다.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5계층 이상, 연립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4계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전용면적 합계가 바닥면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이고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 합계가 660 이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오지선다니까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게 공법에서 간혹가다 나오고 학교론 가서 간혹가다 나오고 중개 실무 가서 간혹가다 나오고 학교론 시간에 안 배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순수하게 1차만 공부한 사람은 개론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네 문제는 공법에서 나왔으니까. 옛날에 한 번은 개론의 공법 문제가 7개 나왔어요. 그럼 1차만 준비한다고 공법 안 되는 사람들은 개론 못 풀어, 개론. 그 개론에 나오는 공법 문제는 우리 공법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거, 완전 센 기초인데 1차만 준비하는 사람은 그거 모르지, 그거 안 배웠으니까. 근데 학개론 교수가 설명합니까? 그걸 공법 시간에 배워야지. 부동산 개론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런 데 가서 나오니까 알아야 된다고. 이게 건축법에서 말하는 주택, 건축법 주택.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주택법 말하는 주택법은 첫 번째, 1번 똑같이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인데 단독주택은 원래 작년도 아이는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27회 시험 볼 때는
단독 그리고 세분 안 했다고. 근데 이제는 세분 한다고. 단독에 뭐가 있냐? 단독 그리고 다중 그리고 다가구. 공동 뭐가 있냐? 아파트 그리고 연립 그리고 다세대 이렇게 구분하고, 이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 규정을 그대로 되겠다 따라서 쓰겠다. 건축법 규정 그대로 따라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기숙사로 가는 게 기숙사 공간이 공간 가기 전에 먼저 뭐 하냐 그러면 414페이지 박스에서 주택에서 제일 위에 읽어봐요. 뭐라 나와요? 주택이랑 세대원, 누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중간생활을 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에서 부속토지를 포함. 부속토지에다가 진하게 써놓은 것은 그게 함정이라는 얘기요. 토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단독,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한다. 그러면 공간은 왜 주택이 아니고 여기서는 주택인데 왜 이건 아니냐는 얘기요. 기숙사는 주택인데 왜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공간이 뭡니까? 공간이 외국 공간도 있는 거고, 또 대부분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 도지사가 누군 줄 아세요? 거기는 경기도지사고 홍준표 그분인데, 그분이 원래 어디 살다가 서울 살다가 경남 도지사 돼가지고 가 있는데 평생 살 거예요? 잠시 있을 거예요? 잠시. 어디에 머물려? 공간에. 그런 게 공간이고, 기숙사는 공장 가서 그죠? 취업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학생이 아들이 학교 가가지고 기숙사 들어가면 엄마 아빠 따라가야 됩니까? 아들 혼자 갑니까? 혼자 가지. 주택법 말하는 주택은 뭐라고? 세대원 그러면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다 산다고. 그게 주택이라고. 근데 기숙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요. 그러면 기숙사는 사람 살아 안 살아? 사는데, 건축법은 뭐라고 하냐고. 건축법은 29가지 중에서 건축법은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안 쳐준다는 얘기요. 왜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다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요.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개념이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구분되는구나 라는 거 알고 그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규모 있죠. 규모 했고, 그 다음에 자금 있는데, 자금이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이게 약간 개정이 안 됐는데 국민주택 등이 국민주택으로 흡수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이 없다고, 국민주택으로 흡수됐다고. 우리 이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의 개념이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데, 국민주택이 쓰지 말고 들으세요. 기본소는 다 개정돼서 나오니까. 기본도 개정 나옵니다. 다른 책은 빨리 나와도 공법하고 세법 항상 늦어요. 지금 엊그제 또 개정되게 나왔으니까. 마지막 한 번 나오면 그거 1년 끝까지 가야 되니까 최대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못 버티면 인자 내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개정된 것은 선생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늦게 나온다 공법은. 원래 국민주택의 개념이 작년에는 뭐라 했는가? 작년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개량된 주택으로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나중에 암기는 책보고 합시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첫 번째 국민주택은 뭘 했냐? 주택도시기금. 이 돈이 들어요. 옛날에는 국민주택기금, 말 바꿔서 주택도시기금. 이 돈 가지고 지었는데 면적이 얼마라고? 85 이하라고. 그러니까 기금 플러스 85. 예외적으로 100. 이랬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 이것도 있고,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자체 재원으로 건설하면서 똑같이 85 이하, 100 이하 똑같이 이것도 있고, 세 번째는 뭐도 있냐? 세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자체 공사가 건설. 제가 수업 시간에 공사 그러면
토지공사 항상 둘이에요. 토지공사, 지방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농지법 가서는 토지공사, 농지법에서는 농어촌공사. 국토계획법, 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까지 공사 무슨 공사?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요. 국가지자체 공사 건설하면서 85 이하, 100 이하 이게 국민주택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주택 개념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됐다고. 옛날에는 봐봐요. 국민주택,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 개선되는 얼마 이하? 8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간의 읍면 얼마야? 100 이하.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자 주택 도시기금 말고 국가지자체 재원으로 또 국가지자체 공사는 범위를 이렇게 넓혀주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국민주택 등을 없앴다니 등 없애고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이 아닌 등자 지우고 국민주택이 아닌 그렇게 용어가 개정이 된 거예요. 옆에 이제 또 용어에서 1번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공공택지 반대말이 뭡니까? 공공택지 그러면 민간택지. 공공택지. 자, 공공택지라면 공공사업의 개발 지원되는 체크요.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공사업에 밑에 보면 많이 있죠? 밑에 많이 있으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5번하고 6번만 봐요. 5번, 6번.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배웠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첫 번째 수용사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 섞은다 혼용 방식. 생각해봐요. 그러면 수용사용 방식은 지주들한테 돈 주고 나가세요. 나갔죠? 내가 싹 가졌죠? 그래서 택지 조성 쫙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택지가 나와야 했나?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 새로운 택지, 공공택지가 나온다고.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 돈 주고 보냅니까? 아니요. 그대로 놓고 구획적인 땅을 바꿔주니까 땅 주인들은 다 있다고.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고. 혼용이면 자 너는 수용사유고 너는 환지다. 이쪽은 수용사유 환지면 여기는 나오지만 이쪽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공공택지가 없다. 그렇게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용사용이 있지만 혼용 방식인데 그러면 수용 사용 쪽은 있지 이런 얘기예요. 환지 쪽은 없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보고 주택단지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택단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주택단지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건축할 때는 단독주택은 호라고 해요. 30호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해요. 30세대. 30이 기준이 30 기준 해가지고 30호 30세대 미만 건축한다. 이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뭘 받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축 허가. 30호 30세대 이상 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아요. 사업계획 승인이요. 사업계획 승인. 이게 사업계획 승인.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한다. 아파트 건축한다. 몇 세대 건축하냐? 500세대. 아파트 500세대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받아야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 땅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한다? 이 땅을 보고 주택단지다. 주택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열심히 설명하고 아파트 끝나면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중간에 주택단지에 고속도로나 철도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들어가서 분리가 돼버리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봐줘.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2개가 된다고 이러면 여기에 중간에 뭐가 들어갔냐?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나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 도로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본다고.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 낸다고. 다음 중 주택단지가 하나인 경우는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아 일단은 토지가 고속도로로 분리가 됐다. 하나에 둘이요? 둘이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은 토지가 12m의 일반 도로로 분리됐다. 둘이 하나. 그렇게 시험 문제 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갖다가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 8m 도시계 예정으로 분리가 되면 그때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3번 사업주체는 시행자입니다. 다른 법은 시행자. 시행자란 말은 주택법은 사업주체. 4번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든 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습니다. 5번 입주자 시험에 안 나와요. 6번 사용자 안 나와요. 7번 관리주체 안 나와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8번 리모델링 아주 잘 나와요. 리모델링이란 무엇을 보고 리모델링을 하는가? 대수선과 일부 증축하는 걸 리모델링. 대수선 플러스 일부 증축 그게 뭐라고요? 리모델링. 그럼 증축은 자 일부 증축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얼마까지 할 수 있냐? 증축하려면 그 진하게 써놓은 것만 딱 잡으면 돼요. 15년 이상이 돼야 증축 허가 나와요. 사용검사 받고 15년 이상이 돼야. 그때 증축할 때는 전용 면적의 10분의 3이 아니고 지금은 10분의 3이나 30%나 똑같잖아요. 근데 법을 개정해서 30%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면 40% 이하에서 증축한다. 그 밑에 3번 2항에 따른 세대 증축 가능 면적 합한 면적 보면서 기존 세대의 15% 이내에서 세대를 증가할 수 있다. 증축해가지고 리모델 증축해가지고 내 집 면적을 늘릴 수 있지만 내 집 면적 안 늘리고 별도 세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별도 세대를 만드는데야 그거를 분양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막 2억 3억 든다고 아파트 상가하고 막 못 는다 못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세대수를 늘리자. 얼마만큼 늘리냐? 기존 세대 15% 그거 늘려가지고 분양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충당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대수는 기존 세대의 15%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늘리는 방법이 다양한데 수직 방향으로 늘릴 때는 수직 방향 증축 늘리는 방법이 이렇게 아파트가 한 동이 있다, 두 동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 여기 때 이렇게 늘리면 되지 이렇게. 근데 이런 빈 땅이 없다는 얘기 현실적으로. 있으면 건설사가 더 지어서 분양했겠지. 그러니까 위로 늘릴 때 몇 층까지 늘릴 거냐 이런 얘기요. 수직 방향 증축은 최대 3개층까지야. 3개층까지만 할 수 있다. 자, 그럼 증축 무슨 말인지 아시면 반복 들어가는 거예요. 증축하려면 15년 경과. 증축은 30% 이내, 85 미만은 40% 이내. 증축에서 세대수 늘릴 때 늘어나는 세대는 15%까지. 수직 방향 증축은 몇 개층? 3개층까지. 그 중에 숫자나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찾아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주장점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입니다. 공구도 시험에 나오는데 공구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가 잡아요. 자, 여기에다가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자, 몇 세대 할 거냐? 아파트를 갖다가 1500세대 합시다. 아파트 1500세대 건설한다.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받아야지. 그건 뭐예요? 주택단지. 이건 주택단지. 자, 사업계획 승인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동시에 착공과 이거를 동시에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끝나면 동시에 준공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입주하고 이렇게 잘 해왔거든요. 이렇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자 야심차게 1500세대면 규모가 꽤 큰 거 이것은 1500세대 건설하는데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분양했다. 분양했는데 몇 세대 분양했냐? 5세대 분양됐다. 몇 개 남았다? 1495는 남았다. 이 상태에서 계속 강행을 하는 게 맞겠어요? 멈춰야 맞겠어요? 이 계약서 쓴 5세대는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 게요. 진주도 있었고 인천도 있었는데 진주에서 5세대는 대박을 쳤고 왜요? 건설사가 멈추고 미안합니다. 더블로 줘요. 더블로 주니까 대박이지 얘는. 얼마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멈춰버린 거. 그 건설사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인천의 영종도에서는 건설사가 설마 되겠지 그때 계속 강행하니까 밀어붙이니까 입주할 때쯤 되니까 100세대 정도 입주하는 거예요. 100세대 정도. 분양이 1400 남았네.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미분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얼마에 분양받았어요? 5억. 5억에 죽었다 깨도 분양한대 이제. 그러니까 얼마에 분양받아요? 이제 얼마에 채요? 이제 떨어야지 4억.
벌써 얼마 손해 봤어요? 1억 손해 봤어요. 이것도 분양이 안 되네. 더 빼줘야 되는데 이제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이제 빼줄 수 없으니까 발코니 무료해주고 한 뭐 무료 해가지고 한 또 5천 정도 깎아줘요. 벌써 얼마 손해 봤어요? 이거를 들어가가지고 영종도 인천 영종도 영종도 그 도시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영종도에가 공항입니까 공항. 그러니까 공항 따가지고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 뭐라고? 영종도 하늘도시 해가지고 건설사들 전부 다 건설사들 하늘나라 보내버렸어. 진짜 영종도 가가지고 우리나라 건설 대형 건설사 영종도 망한 데가 엄청 많다고.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게 대부분 다 망해서 가가지고 망했는데 영종도에 또 뭐가 들어오고 카지노 들어오고 중국 자금 들어오고 뭡니까 저쪽 중동에서 좀 돈 많은 동네 그쪽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지금 분위기가 뜰 찰나에 제가 알고 있는 이 콩알이라는 얘네 팀이 이거 들어가가지고 한 달 만에 500을 벌어와요. 분양 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 분양하면 1,500 이거 해가지고 순간 500을 땡겨서 나오더라니까. 운대가 맞으려면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사가 전부 다 하늘나라 가니까 옛날에는 죽든 말든 네가 잘못한 거지. 지금은 건설에서 하나 두 개 엎어지면 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가 휘청이지 휘청이죠. 건설사만 죽습니까? 연달아서 다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더 이상 얘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승인은 1,500세 받고 전체 주택단지죠. 이만큼 먼저 해보자 해가지고 109 해가지고 109 300세대 먼저 해보고 잘 되네. 그럼 이만큼 해가지고 이제 209 한 500세대 해보고 잘 되네. 309 얼마 해보자 700세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요. 얘가 하다 안 되면 멈췄어야지 거기에서 동시에 다 있고 문제. 그래서 안 되겠다. 나누자 나오는 게 공구가 생겼어요. 공구. 그래서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 둘 이상 구분되는 일단은 교육으로 체크합시다.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 착공신고를 따라하면 당연히 분양시기가 다르네. 분양시기가. 그 다음에 1번. 자, 공구 간에는 몇 미터 이상 폭? 6m 이상 폭으로 나눠야 돼요. 한 개 공구는 최소 몇 개 이상?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자, 우리 26회 시험. 지금 28회요. 26회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한 개 공구가 몇 개 이상 간다고? 300개 이상. 그러면 전체 단지는 몇 세대 이상일 때 공구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풀어요. 한 개 공구가 뭐라고 하고? 300이면 전체 단지가 몇 세대 이상일 때 나눌 수가 있다? 몇 세? 600세대. 이게 시험 문제였다고. 유치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숫자 4개 잡으라고. 숫자 4개, 4가지만 딱 잡으면 첫 번째, 착공신고, 사용검사 따로 한다. 두 번째, 몇 메타? 6m. 세 번째, 한 개 공구는 300세대. 네 번째, 전체 단지는 600세대. 그것만 주구장창 또 반복하고. 2번 도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 줄여서 도생, 그래요.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군민대 규모 써놔요. 85 이하, 85 이하. 다음의 주택입니다. 1번 사업계획 수익마다 도시재 건설은 다음의 주택이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원룸형. 주로 원룸형이 나오는데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다. 도생은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와요. 자, 원룸형은 어떻게? 원룸형은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요. 원룸형은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자, 한 층 면적 우리가 200제곱미터 합시다.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짜리다. 이거 주거용 건축물이다. 그건 뭡니까? 5층이면 주거용이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아파트지 아파트. 이거는 뭐라? 이거는 아파트다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건 아파트야 아파트. 건물로 따지면 나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자 하나 공간을 40제곱미터 해가지고 방을 몇 개 만든다? 한 개 만든다. 이걸 보고 우리 뭐라 한다? 원룸이라 한다. 원룸. 원룸인데 뭐라 이것은 아파트야 아파트. 그러면 자 봐요. 잘 봐요. 한 층만 떼입시다. 이렇게 한 층만 떼입시다. 그럼 이제 몇 층 남았냐 이제
4층 남았네. 한 층 면적 얼마라고? 200이라고. 전체 면적 얼마라고? 800이라고. 4층인데 660 초과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너는 뭐지? 연립이지. 이게 원룸형 연립이요. 땡기면 하나 더 떼봐 이렇게. 더 떼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몇 층 남았어요? 3개층, 3개층. 3개층인데 면적 얼마요? 600이죠. 660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너는 뭐예요? 너는 그러면 다 세대다. 그러니까 5층 이상, 7층, 8층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지을 때는. 그러면서 원룸형은, 자, 이거 들어가서 보면은, 좀 원룸 큰데 들어가서 보면은요, 큰데 들어가서 보면, 중간에 복도가 있고, 자, 여기가 1호, 여기가 2호, 대부분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가 3호, 2호 들어갑시다요. 2호 들어가서 보면, 딱, 이 복도, 중간에 복도. 딱 들어가서 보면 여기 뭐가 있고, 이제 현관문이 있고, 문 왼쪽에 전부 다 똑같이 신발장을 해줘. 신발장이 있고, 오른쪽 딱 보면 분명 뭐가 있고, 욕실이 있고, 시대니까 여기는 욕실 있고, 물 튀면 안 되니까 이거는 막히는 거 이렇게 막히고, 여기다 문 만들어 놓고, 욕실 있고, 그리고 욕실 옆에 여기에 붙어서 뭐 만들어 놓고, 예, 주방. 반쪽은 싱크대, 반쪽은 가스레인지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거 들어가요. 뭐 들어가요? 요즘 가스레인지 안 켜요. 예, 인덕션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탁기 다 되죠, 구조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되든 이게 보일러실이 가스샘 안 되니까 막힌다고. 그러면 욕실하고 보일러실 이게 두 개 막혔죠? 욕실러실, 보일러실 뒤에 한 부분은 몇 개 공간이요? 하나 공간. 그래서 원룸. 그래서 하나 공간 하되, 이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원래 네 가지인데, 기숙사형이 학생용이고 원룸형은 신혼부부용이고, 이게 기존에 있던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살 때는 이리 가는 거예요. 이게 도생이 나오는 것은 서울 때문에 나오지 다른 데 때문에 나오게. 서울엔 주택난이 너무 심하고 비싸고, 그러면서 이게 좀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가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빨리 뛰어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철역 인근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 하게 되면 특혜를 엄청 줘. 지원을 갖다가 금융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자 아주 낮춰주고, 주차장도 많이 없애주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보면 기존에 있던 부부가 사는 거고, 신혼부부가 사는 거고, 학생용인데, 이 기숙사형은 저기 용인가게 되면 강남대 앞에 딱 하나 만들고, 제가 기억으로는 없어졌어요. 기숙사형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몇이 살요? 둘이 살지. 방 하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신혼이니까 살다가, 이 신혼부부가 살다가 1년 동안 둘이 열심히, 지금은 같이 벌어야 돼요. 같이 혼자 못 버니까 같이 벌어서 1년이 열심히 벌어서 1년에 자 얼마 돈 만들었냐? 1000만 원 벌었다. 2년 되니까 1000만 원 벌었다. 2년 뒤에 이사 가려고 했더니 얘는 얼마 됐어요? 3000 되었어요. 둘이 백날 모아봤자 집값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아서 가격, 이제 이게 때 되면 갈아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 둘이 사다가 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만 잡고 자는데,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뭐가 생긴다고 이제? 애가 생긴다고. 하나 생기고 둘 생긴다고. 올라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방 안에서 어떻게 계속 사는지,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이러고 바꿔준 거예요. 전용 면적이 30 몇 평이요? 9평. 9평짜리 방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원래 이 집이 100평짜리 집에 살거든요. 여기가 100평짜리 집에 살아가지고 방 하나가 막 20평이야. 얘네 집은 방 하나가 강의실만 하다가 여기 집에 가서 보면은 9평짜리 방이 9평이면 그런 방 없어요, 대한민국에. 9평이면 방 하나가 9평이면 엄청 큰 거라고. 그것은 30제곱미터 9평이니까 9평은 넘어가면 2개 공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숙사 가면 옛날에 고시원 한 평이 한 평. 근데 9평짜리 방이 어딨냐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2개 나눠준 거예요.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지금 봅시다. 원룸형은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에 설치할 것,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 하나의 공간 하되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세대별 전용면적 이제 14지호야. 없어졌으니까 14지호고 50이야. 그리고 지하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지하에는 설치할 수 없음. 그리고 2번은 지금 볼 게 아니고 2번은 지금 보지 말아요.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한 지붕 두 가족. 요즘은 우리가 1세대를 몇인 기준 잡았어요? 옛날에는 1세대 그러면 가만히 한 가족이 옛날에는 4인이잖아요. 4인 하다가 언제부터 3인 하다가 2인 하다가 지금은 아마 이게 최고 많을 건 1인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인데 저도 집에 가게 되면 집에 가면 저 있어요. 집사람 와이프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넷이 살아야 되는데 방 3개 사는데 딸내미는 다 컸다고 이제 집 나가서 혼자 살아요. 아들은 군대 가버렸어요. 저는 맨 밖으로 돌아다녀요. 집사람 혼자서 집 지킨다고. 그럼 방 3개가 무슨 의미예요? 3개가 의미 없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자 이점을 갖다 이거 나눠가지고 여기에다 현관 내고 이 출입문을 갖다 2개 따로 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뭘 해가지고 원룸식으로 꾸며가지고 여기를 갖다 뭐 준다? 월세를 준다고. 서울에서 원룸이면 못해도 50에서 70 받아요. 지방 가도 원룸이면 40에서 60은 받아요. 이 돈 받으면 충분히 관리비 낼 수 있어요. 관리비 낸다고. 이렇게 해서 쓰다가 얘가 못 버티면 다시 들어와요. 뻔해요. 군대 갔다 오면 들어요. 저도 힘 딸리면 들어가요. 그럼 방이 또 3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하나로 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에다가 경계벽을 문을 만들든가 경량골돌에서 쉽게 틀 수 있는 한 가족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어쩐다고 사람 없을 때는 세주다가 들어오면 다시 터서 같이 쓰는 이 구조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요. 세대 구분형인데 이게 인터넷 보게 되면 기자들은 중개사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세대 구분형. 그 사람들은 부분 임대요. 신문 기사는 부분 임대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는 뭐라고? 세대 구분형이라고. 봅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랑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 잘 나왔죠?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박스 보면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독립된 주거생활 해야 돼요. 현관부터 달라집니다. 현관 따로, 욕실 따로, 부엌 따로. 그 다음에 2번 그 숫자 암기합니다. 여기 있는 숫자는 전부 다 바뀌니까 암기하지 말아요. 네, 숫자는 싹 암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가 연결문, 경량구조, 경위문. 그러니까 여차하면 터서 한 세대가 다 쓴다고. 나머지 4번, 5번은 지금은 이게 전체 호수의 3분의 1까지 인정하니까 세대 구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봤자 이거 나중에 주택 건설 아까 우리나라는 100세대, 300세대, 500세대 100세대 이상이면 노인정 설치해야 돼요. 300세대 이상이면 놀이터 해야 돼요. 500세대 이상이면 도서관 해야 돼요. 세대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 한 세대요? 두 세대요? 이게 문제 된다고. 그때는 한 세대를 본다고. 한 세대.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한 가구당 차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은 사람 없어 차 2대 있고 얘도 차 하나 가져온다니까 이러면 주차량이 너무 심각한데 이게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10분의 1로 줄이자 이렇게 이미 안이 떴으니까 암기하지 말자. 어차피 바뀔 거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만 하냐? 구분소에 할 수 없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한다. 세대 간 경계는 연결문이나 경량구조를 해서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저 밑에 맨 밑에 보면 자 주택 봐봐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관련해서 줄 거 봐요.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 그리고 밑에 내려서 하나의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거기까지가 일장 용어가 많아요. 용어가 많습니다. 그 용어에서 두 문제는 기본이라고. 두 문제 기본. 이거 말고도 지금 영어 안 배우고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다 안 나왔어요. 넘기면 418번 2번 사업조치 얼른 써요. 시행장. 다른 법은 시행장. 이 법은 사업조치.
주택법에서 하는 사업은 딱 두 가지요. 주택건설 사업하든가 대지 조성 사업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큰 글자 2번 봐. 2번 해가지고 2번 1번 등록금이다. 연간 20호 이상. 연간 20호 20세대. 자, 단독주택은 연간 20호.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대지면 연간 만 이상. 그자는 2번.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하게 되면 그자를 보고 뭐라 한다? 등록사업자라고 한다. 등록사업자. 등록업자가 아니고 등록사업자. 사자 빠졌어요. 사.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암기합시다. 연간 20, 20만입니다. 지금은 원칙만이 원칙. 예외까지 안 들어가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1년 동안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1년 동안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하고 싶으면 국장한테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면 뭐라 한다? 등록사업자라고 한다. 등록사업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회사는 100% 뭐다? 등록사업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다고. 그리고 이제 2번 조합 받아요. 조합을 봐야 되는데, 조합은, 자, 먼저 조합의 종류. 조합에는 뭐예요? 조합에는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자. 요즘 말 많은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이요. 지역주택조합.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건설하기 위한 직장이 있고, 이게 두 가지요. 또 직장이 있어요. 직장주택조합 뒤에는 공급받는 직장주택자. 남이 지어놓은 거 공급받는데 이게 뭘 공급받냐 그러면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한 직장주택자가 있고, 다음에 세 번째 리모델링이요. 리모델링 하겠다.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을 따지면 리모델링이 뭐 플러스 뭐라고? 리모델링은 대수원 플러스 증축이니까 결론은 리모델링도 무슨 측면이라고? 건설 측면이라고. 종류는 몇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성격으로 따지면 건설이냐 공급이냐 이런 얘기요. 건설이냐 공급이냐. 그럼 먼저 1번 구성 및 유형을 보지 말고 옆에 419회 2번 조합의 설립을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지역주택조합은 얘부터 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받는다. 얘도 시군구한테 설립인가 받는다. 얘는 시군구한테 설립 신고한다. 여기는 시군구 설립인가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보다시피 뭐가 특징입니까? 얘가 특징이죠. 주택조합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게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다. 인가가 아니고 설립 신고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 419페이지 맨 밑에 2번 조합의 설립. 주택조합 설립. 시군구청장이 뭐라고? 설립인가. 2번 설립인가 받은 자는 해당 건설 대지 100분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을 확보한다. 여기 봐요. 여기 이렇게 둘은 건설을 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지. 땅이 어디다 할 건데 이 땅에 할 건데 이 땅 네가 쓸 수 있냐 증명을 하라고. 얼마 이상 둘은 80% 이상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쓸 수 있다는 것만 증명해라. 80% 이상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뭐가 나온다고? 설립인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주택 공급조합 있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한 자는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이거죠.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그 밑에 조합 설립의 원칙은 인가나 공급받기 위한 조합은 뭐다? 신고한다. 그 부분이 잘 나오고.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418페이지 맨 밑에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418페이지 진한 것만 건설 예정 세대 2분의 1 조합은 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된다. 리모델링은 그래야 된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다가 주택을 건설합시다. 자, 건설 몇 세대 건설할 거요? 500세대 건설할 예정이요. 그러면 조합원은 몇 명 모으냐? 2분의 1을 개정해가지고 50%. 똑같아 50%. 그러니까 조합원 수는 몇 명을 모아야 조합을 만드냐? 조합원 수는
건설 예정 세대 몇 프로 이상을 한다? 50% 이상. 50% 이상이니까 최소 몇 명 모아라? 250명 이상을 모아야 된다. 근데 나는 이번에 여기에다가 30세대 할 건데요. 몇 명 모아라? 15명. 이러면 안 된다고. 이때는 몇 명? 이때는 20명이에요. 그러니까 50% 이상을 하되 몇 명 이상 모아야 된다? 20명 이상. 너도 50 이상 하되 20명 이상. 얘는 건설이 아니요? 안 하지. 이 말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몇 명 이상? 20명 이상. 얘는 리모델링은 아파트 한 동 리모델링 할 때 몇 세대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옛날에 지었을 때 마음이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하되 몇 명 이상이다? 20명 이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택조합, 옆에 가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이 동일한 지역인데, 자, 지역주택 이제 조합원이 되려면, 자, 이제 조합원 자격, 그러면 어떤 애가 조합원이 될 거냐, 어떤 애가 조합원이 될 거냐, 조합원의 자격은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이 전국이 9개죠. 전국이 9개죠. 나중에 기본적으로 다 나와요. 수도권이 하나예요. 서울, 경기, 인천 하나. 충청권이 2개요. 충남하고 대전, 세종이 하나. 충북이 하나. 그리고 호남이 2개요. 광주, 전남이 하나. 전북이 하나. 경상도가 2개요. 대구, 경북이 하나. 울산, 부산, 경남이 하나. 그리고 강원 하나. 제주도 하나. 지역주택의 지역은 전국을 몇 개 나눴다? 9개죠. 그 지역에 얼마 이상 살아야 되면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래.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그러면서 그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처음부터 입주 가능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집이 없거나 무주택 세대죠. 또는 전용 면적 85 이하 되는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만 되는 거예요. 무주택 세대 85에 하나 가진 세대. 그러면 자,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이것은 그 직장이 어디에 있냐, 직장에 다녀야지 거주하면 만드는 거예요. 같은 도시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니은은 위하고 똑같아요. 니은은 똑같아. 그러면 자,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그것은 얘랑 똑같아. 얘랑.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할 때 니은. 우리나라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을 수 있냐? 무주택 세대주만. 집 있는 사람은 절대 국민주택 못 받는. 무주택 세대주만. 이렇게 된다고. 백날 설명해봤자 시험에 안 나와요. 볼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주로 문제는 뭐냐? 주로 얘 타깃이에요. 그리고 얘가 타깃. 이걸 잡으라고. 지역주택 조합이 되려면 무주택 세대 80을 하나 가진 세대. 건설에 대한 직장도 무주택 세대 80을 하나 가진 세대. 공급받기 위한 직장은 누구만? 무주택 세대주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옆에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인데 이 2개 조합이 이렇게 지금 지역 건설의 직장은 얘들은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 받잖아요. 설립인가 받은 후에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해서는 원칙은 해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중개는 예외를 하는 거예요. 예외로. 원칙이 아니고. 원칙은 절대 돈이 안 돼요. 예외가 돈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사유. 첫 번째 뭐가 있냐. 첫 번째 추가 모집하겠다는 승인을 받다든가. 두 번째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 거. 결혼 발생 충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가 28이니까 28회 공부하는 분들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주택조합 좀 잘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누가 물어보면 상담하세요. 상담. 27회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택조합 물어보면 절대 상담하지 말아요. 주택조합 상담하지 말아요. 주택조합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분양가가 싸요.
보통 이 주택조합 모집할 때 1차 조합원, 2차 조합원, 이 조합원이 달라요. 제일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고 1차 조합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얼마큼 됐으면 그 다음에 이때 가가지고 2차 조합원. 1차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분양가 1000이다 그러면 1차 조합원이 한 800이나 850 받는다. 그럼 2차 조합원은 900 그 정도 받는 거예요. 2차 조합원은 그만큼 많이 짓는 데 왔으니까. 그리고 좀 더 안전할 때 2차 조합원. 1차 조합은 위험 부담이 있고 그 대신 분양가는 싸게. 그러면 이게 15%, 10%, 15% 싸면 3억짜리면 얼마예요? 10%면 3천만 원이고 15%는 4,500원이니까 금액이 커야 안 커요? 애깁니까? 크지. 해가지고 3천, 4천만. 이게 싸다는 이게 지금 여기 단점이 100개 있으면 장점은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싸다. 단점은 100가지. 이 100가지를 장점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게 문제가. 이 주택조합에 분명히 외형은 형식은 우리가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요. 우리가 주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원래 집 없는 우리한테 쉽게 집주라고 만든 게 주택조합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땅 사가지고 시공회사 데려와가지고 집져 해가지고 돈 주고 집 짓는 게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주택조합인데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안 된다고. 우리가 누가 모일 거냐고. 누가 한번 해볼래요? 누가 모여? 아무도 안 모인다고.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땅 확보해 가지고 우리를 반대로 모집한다고. 우리가 땅 확보하고 데려와야 되는데 건설사가 땅 확보해놓고 우리를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건설회사가 안 덤벼요. 안 덤비고 자산 한 20억, 50억 가지고 있는 시행입니다. 시행이 출발하다가 모아놓고 팔아먹고도 가요. 모아놓고 좀 하다가 얘 망해버려요. 그런 일이 엄청 많으니까 재수 없으면 3천, 4천을 벌려다가 10년, 15년 가버려요. 재수 없으면. 3천, 4천 벌려다가 재수 없으면 2억, 3억 돈 더 내야 돼요. 기간이 길면 추가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설명하지 말는데 한 번 넣으면은 탈퇴가 안 돼요. 탈퇴가. 100% 찬성하면 탈퇴가 돼요. 왜? 법은 아니지만 국토부 규정에다가 국토부가 표준 규약을 만드는데 그 규약 보면 전원 찬성하면 탈퇴된다. 왜 그러냐? 셋이 싫다고 빠져버리면 우리 사업이 멈춰버려요. 셋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안 빼준다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고. 이게 너무나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주택자본 단점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 개정해가지고 이번에 또 법 개정해서 시행이 내년 6월부터 시행합니다. 탈퇴 네 마음대로 이제 돈 들어간 거 다 내주라. 그게 내년 6월부터 시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면은 여러분들 내년 10월에 합격하니까 지금 배운 내용 지금은 시행을 안 하지만 배운 내용들이 밖에 가면 그대로 쓴다고. 그러니까 잘 배워서 이제 뭐 하라고요? 설명하라고 이제는. 그리고 그 전만 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조합원 모집 못해요. 모집하면 쳐버리고 뭐 하는데 법 개정에서 중개업자만큼은 조합원 모집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아예. 중개업자한테 조합원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해서 그러니까 27일 공부한 사람들 주택자 물어보면 말하지 마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당연히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것은. 법에 있는 걸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주택자비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도 하지 말고 나쁘다고 하지 말고. 진짜 좋은데 나쁘다 해서 안 들어갔으면 나중에 난리 나지. 진짜 안 좋은데 좋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절대 설명하지 마라. 주택조합인데 올해부터는 내년에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그럼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제대로 확 개선해가지고 불편한 거 싹 정리했다고.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이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여기에다가 몇 세대 모집할 건데 몇 세대 건설, 50세대 건설 예정이야. 조합원 모집이요. 몇 명 이상? 250명 이상. 몇 명 모았어요? 300명 모았어요. 200세대 뭡니까? 일반 분양. 일반 분양할 거 차를 뭐 하자고요? 추가 모집. 시장이 오케이. 그럼 할 수가 있다고.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한다 그러면 조합원 중에 누가 있어요? 갑이 있어요. 갑이 사망했어요. 누가 들어야 돼요? 상속인이. 그러면 교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거 지금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주택조합이다 이런 얘기.
넘겨보면 420페이지 3번 이제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 건설 분양가 제한 이 D쪽 부분은 이제 다음 주 합쳐 다음 주에 주택법 뒷부분하고 농지법까지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그래도 한번 마치고 처음부터 들어가야 1월 달이 편한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